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분과 함께 하시죠.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 아쉽게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관세 소식에 다시 한번 발목을 붙잡혔거든요. 우선 관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관세가 이제 2라운드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타코에 대해서 배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올 예.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캐나다와 멕시코 하면은 미국과 국경을 막대고 있는 이웃 그렇죠.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방 중에 진짜 진정한 우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캐나다에 대해서 35%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와 EU에 대해서는 또 30% 관세를 부과하는 서한을 통보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EU에서는 보복 관세 준비도 하고 있으면서 또 협상도 같이 병행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캐나다와 멕시코도 역시 좀 더 지켜보겠다. 8월 1일까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2라운드에서 조금 달라진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에 대해서 또 50%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은 이제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한 발 좀 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향후 논의할 수도 있다. 브라질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존에 뭐 20% 상호관세 발표를 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높은 것 같다 또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에서 15%가 적당한 것 같은데 우리 다시 재협상하겠다 네. 이렇게 나서니까 이게 뭐 타코인지 아닌 건지 네. 헷갈리는 거죠, 진짜. 네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까지는 지금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또 교역 대상국에 대해서 그동안 기본 관세는 보편적으로 다 10% 예. 부과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낮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15에서 20%까지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많이 지금 혼란스러운데 만약에 이런 고율 관세가 이번 2라운드 쪽에서 부과가 된다 그러면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예. 특히 글로벌 공급망과 이제 수요 붕괴를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런 현상이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그렇죠. 최근에 인플레 우려가 또 급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관세 2라운드는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밤사이에 나왔던 또 속보 내용인데요. 지금 백악관 쪽에서 그런 말을 했죠. 8월 1일이 이게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이번엔 진짜다. 네. 이번에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우린 8월 1일부터 정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혀서 글쎄요. 이번만큼은 좀 타코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 주말에 시장이 하락했던 요인이 그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나왔고 그동안 상승을 주도해왔던 중소형주, 러셀 네. 2000 관련주들은 좀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금융주들이 우선 실적 내놓지 않습니까? 네. 이제 7월 15일부터 이제 JP 모건, 뭐 블랙록, 웰스파고 같은 이제 금융 대표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제 팩트셋에 따르면은 이번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는 한 4.8% 증가한 걸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예. 그게 2023년 4분기가 4.0%인데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또 최근에 뭐 5년 평균을 또 감안한다면 최종 실적 성장률 한 8.1%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 아직은 좀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수 있다 하는 좀 안도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PER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기 때문에 이번 기업 실적 발표에 특히 투자자분들은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와 관련해서 지금 매출이 뭐 잘 나왔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이제 할인율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 또 네. 고객들이 가격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조금이라도 싼 쪽으로 이제 그렇죠.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 이상 이제 증가했다라는 게 네. 매출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소비 행태가 바뀌고 있다는 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유통업체들이 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다 전가를 시키느냐 아니면 기업이 부담하느냐에 그렇죠. 따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아마존 같은 대형 기업이 아닌 중소형 기업들은 사실 기업이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 아마존이 유통 관련주들 중에서는 좀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그리고 경제 쪽에서 금리 동결, 금리 인하도 아닌 금리 인상론이 다시 네. 부각되고 있다라고요. 이건 왜 그렇죠? 네, 그동안은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했었고 관세 효과는 크지 않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대다수였는데 지난 주말에 그 JP 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 CEO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아, 그래서 20% 확률로 지금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자기가 예. 보기에는 40% 50%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절반의 확률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네네. 의미인 그래서 거잖아요. 그동안의 시각과는 좀 상당히 많이 상반되는 다르죠? 시각이었어서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트럼프 관세, 또 이민 정책, 그다음에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재정 적자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좀 그래서- 약간 잠잠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감세안이 이제 재정 적자에 이제 훨씬 더 앞으로 재정 적자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아마 이 점을 지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S&P 500과 관련된 전망들도 같이 짚어볼까 하는데, 이렇게 뭐 금리 인상론과는 별개로 글로벌 IB들 자체는 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S&P 500이 6,200, 6,300 예, 그렇죠. 정도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는 6,900까지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요? 네, 연말까지요.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300 정도고요. 그 밖에 그 정도였다 생각했는데 생추어리라는 데서 예. 7,000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추어리는 조금 생소하네요. 네, 그래서 그 자산운용 7,000까지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예. 7,000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재미난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넥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이 좀 우려가 되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타코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8월 달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 상황은 이렇고 반면 비트코인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쪽 상황도 잠시 짚어주시죠. 네, 비트코인은 지금 11만 9천 달러 사상 예.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사실 코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재미를 못 봤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 ETF나 아니면 관련주들. 예, 관련주들 코인베이스나 뭐 그동안에 로빈훗이나 예, 뭐 아니면 또 채굴 서클이라든지 관련주들도 있고요. 서클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 채굴업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쪽은 상당히 좀 수익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또 부각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이제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에는 한번 차익 실현하고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예.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기다렸다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CPI가 이번 주에도 발표되는데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경고음이 큰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CPI, PPI 결과가 나오고요. 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래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역시 특히 빅테크 관련주들은 좀 등락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와 또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를 잘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었죠. 프라임데이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왔었다. 관련 내용들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그 동안과 비교해서 나흘 동안 한 게 이번이 예. 처음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뭐 이틀 네, 정도 하루 했었나요? 이틀 예. 정도가 이제 나흘까지 했었는데요. 238억 달러, 거의 240억 달러 정도에서 한 30% 정도 전년 대비 예. 증가했다는 거고, 이번 그 프라임데이에서 보면은
소비자들이 충동 구매에서 이제 계획 구매로 음. 가고 있다.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싼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지금 할인율은 그러니까 적게 팔고 깊게 할인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박리담회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렇네요. 개념이라고 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단순한 할인 행사를 넘어서서 AI를 활용해서 이제 복합 이벤트를 했던 게 주요했던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마존 웹스토어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평균 뭐 17%, 18%, 그다음에 마진율도 37%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 유통 매출이라든지 전부 긍정적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50에서 300달러로 높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 현재 주가는 225달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2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이 이제 248달러인데 이게 이제 신고가예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면 뭐 그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지금 구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빅테크 중에서 조금 저평가됐다든지 관세 영향 부담을 좀 적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220달러 이하에서는 지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고가 구간 이상까지 좀 길게 장투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마존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뷰,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좀 관계 재설정에 나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젠슨 황 CEO 그 트럼프 취임식 때 안 가서 네. 불화설이 나기도 했었고 그동안 상당히 뭐 대립각을 세웠다라는 평가들도 많은데 최근 들어 관계가 또 좋아지는 듯하네요. 네, 지금 아마존이 사상 최초로 이제 뭐 4조 달러 돌파했었잖아요. 엔비디아. 엔비디아죠. 예, 예. 네, 엔비디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보면 젠슨 왕이 이제 중국 방문을 앞두고 예. 이제 백악관을 방문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는 우리는 지금 관세 수입이 엄청나다. 그리고 관세 정책 이후에 주가가 47%나 올랐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회동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젠슨왕 CEO가 유예 기간 없이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안심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옵션 만기 이후에 콜옵션 거래량이 22만 계약 돌파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폭이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신고가 다 돌파하고 천장을 뚫은 상태에서 목표 주가를 지금 예상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면 포춘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AI는 이제 시작이다.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4조인데 시총 10조 돌파는 시간 문제다. 10조요. 네, 그래서 예. 그 근거로 얘기한 게 뭐냐면 테슬라는 PER 168배인데 이제 엔비디아는 33배에 불과하다. 앞으로 5배 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그거는 맞죠.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되고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욕구도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5% 이상 하락폭이 커질 때 같은 경우는 조금씩 들어볼 수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을 방금 전에 똑같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간단하게 언유어절 머신스 이 기업 최근 들어서 이 드론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이게 트럼프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이사로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가 그 지난 주말에 드론 생산을 확대하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는데 무려 39%가 급등했습니다. 하룻밤에. 상당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 드론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언유절 머신스뿐만 아니라 그랬고 예.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드론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과 저점 분할 네. 매수를 병행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